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외통수에 몰린 겁니다. 이게 공화당 하원과 공화당 상원이 대립하는 형세가 돼요. 예, 하원 의장이 이제 만약에 이거 통과 안 시키고 개기잖아. 그럼 공화당 상원이 뭐 다 찬성한 건 아니지만 양당 합의로 해서 찬성한 걸 하원이 개겨버리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화당 하원이 저울에 올라간 거지. 하원이 이거 통과 안 시키고 부결시키면 공화당 내홍이 극심해지고, 야, 일개 대통령 후보 지금 경선 과정에 있는 자가 당을 잡고 흔들어? 야, 당이 호구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트럼프 지지 기반이 균열해요. 또 거꾸로 하원이 통과를 시키면 트럼프가 개망신을 하는 게 돼. 그러니까 외통수에 몰린 거예요. 그래, 애초에 우크라 지원 거부라는, 우크라 지원이라는 대의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는 방안에 대해 트럼프가 몰빵해서는 안 되는 게임이었던 거야, 애초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2016년 게임, 아메리카 퍼스트, 고립주의, 여기에서 거뒀던 성과에 그게 너무 머리에 깊게 각인이 돼 있어서 2016년에 비해서 지금 2024년은 완전히 세상에 180도 달라진 세상인데 이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라고 옆에서 컨트롤 해주거나 조언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시진핑과 똑같은 상태야. He's boxed in. 상자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참 안 됐어요. 내가 트럼프한테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그래서 트럼프에게 적절한 화법이나 적절한 그 전략을 코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트럼프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그걸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야. 유럽에 대해서 너희 무장 똑바로 해야 돼 임마. 너희 그래가지고 미국에 그 빌붙어갖고 무임승차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말도 화법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불금시켜서 너희 마누라 너희 딸내미 다 강간해서 죽여버리고 너희 집 쑥대 만들어버릴 거야. 이렇게 화법을 하면 안 되지 당연히. 그 화법을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를 늘려야 합니다. 다행히 우크라 전쟁 이후에 유럽은 정신 차렸습니다. 제가 유럽 국가들에게 목청 터지게 요구했던 일이 이제라도 실현되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신 번쩍 차리고 자주국방을 강화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유럽의 안보를 유럽인이 책임지는 것, 미국은 옆에서 약간 거두는 것, 그게 공정합니다. 미국만 유럽 안보를 부담지는 상황은 끝장내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러시아가 공격하면 미국의 국력이 총동원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국민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유럽 방위까지 도맡아야 돼? 유럽은 잘 살잖아. 인구도 많잖아. 여러분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는 한 우리 미국은 전체 국력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동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까닭에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참전하기까지 3년 걸렸습니다. 그 시기를 영국과 프랑스가 영웅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이 까닭에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참전하기까지 2년 3개월 걸렸습니다. 그 시기를 영국이 막아냈습니다. 우리 미국은 유럽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럽 안보는 유럽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더 이상 우리 미국을 호구로 취급하지 말라고. 저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이 메시지를 목청 터지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동맹국들과 마찰도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은 지금 위대한 각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럽은 완전히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미국은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서 유럽 곁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미국과 유럽은 함께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유럽 뺨 엄청 치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 아니에요. 야, 너희 말이야. 우리 돈 안 내면 말이야. 조약이 있던 없던 간에 나는 조약 안 지켜? 이건 불법적인 얘기잖아. 야, 너희 돈 안 내면 말이야. 내가 불곰파에 연락해갖고 말이야. 너희 집 다 쑥대밭 만들고 말이야. 너희 마누라 딸내미를 다 인생 아작나게 만들 거야. 이거는 마피아 조폭이 하는 말이잖아요. 중딩 일진이 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저러고 다니면서 그 좀 약간 또라이 성향까지 이제 타락해버린 마가 청중들을 감각적으로 자극하는 거. 그러면 좋다고 또 청중이 박수 쳐요. 그거에 맞들여가지고 큰 그림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저게 무슨 지도자냐고.
아, 참 안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최측근까지도 그건 막말 스타일입니다. 엘브리지 콜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2017년 말에 발표된 미국 국방 전략이라는 문서를 주도한 사람이고 그런 데서 상당히 브라이트한 사람이에요. 2017, 2018년 트럼프 국방부 최고 브레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똑같이 이런 증상을 보면은 같은 말이라도 말이 전혀 다른 뜻을 가지거든요. 이 사람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 대만이 국방 강화해야 된다. 그 말 맞아. 근데 대만은 자살각이야. 이런 말이 좀 이상해지잖아. 지금 이 사람 하는 말 보세요. 이 사람 독일 국영 TV 방송사랑 인터뷰하면서 한 말입니다. From my point of view, Taiwan's behavior, this is a kind of a tough statement, but I think it's true, unfortunately. It borders on vaguely suicidal behavior because Taiwan is voting for candidates whom Beijing has made very clear it regards as a serious provocation, fairly or not. And at the same time, Taiwan is not really doing anything near what it would need to do to make itself more defensible. And the United States, at the end of the day, is going to help those who help themselves. I mean, that's only rational and reasonable, especially when you look at the mood in the United States is pretty anti-interventionist.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은 그거거든. 라이칭도는 중국이 저거 범죄적인 인간이야. 저거 분리주의자라고 단단히 찍은 인물인데 그런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국방을 여전히 게을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자살각입니다. 학자라면 상관이 없는데 정부의 고위 관료였었고 앞으로 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또 트럼프 신규 정부의 고위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을 안 가리는 거 아니에요. 걔들 자살하려고 환장한 놈들이야. 죽으려고 색쓰고 있네. 그 소리 아니에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대만은 죽으려고 색쓰는 나라다. 이게 저 위치에서 할 소리가 아니거든. 그 다음에 뭐냐면 야, 대만 국방비 상표로 어림없어요. 뭐 그거 10%는 써야죠. 대만은 국방비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지금 미국에 주문해 놓은 한 100몇십억 달러 무기 미국이 안 주고 있잖아. 대만은 국방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기 사오고 싶어도 대만한테 무기 파는 나라가 흔하질 않아. 미국도 안 주는데 잘 찔끔찔끔 주는데. 그렇다 그래서 기본적인 무슨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게 돼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무기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대만은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국민들의 이걸 마인드를 좀 정신을 바꾸고 지금 이제 뭐 4개월인가 그 국방 의무 있던 거 간신히 1년으로 늘어났는데 대만은 진짜 2년 반쯤으로 늘려야 돼요. 그리고 예비군 한 100만, 200만 조직해야 돼요. 한 1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방어전에 동원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체제를. 그래서 소총 같은 거 많이 소총은 여기저기 살 수 있으니까 수입해다가 다 뿌리고. 그리고 이제 해안을 방어할 수 있는 모빌리티가 강한 비대칭 무기들. 그게 뭐 드론이라든지 대만 드론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차에 싣고 다니면서 쉽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그 다음에 보병이 쓸 수 있는 미사일. 보병이 쓰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대만 전자는 할 줄 아니까. 그리고 미사일을 했었으니까 화약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155mm 야포 포탄. 그건 뭐 끔찍하게 잘 발달한 제철업체가 없어도 그건 구리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실컷 다 해도 국방비 4% 안 넘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대만에 정말 이 국방비 10% 넘어가지고 미국이 많이 사라고 밖에 얘기가 안 들리는 거 아니야.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예. I think 3% is woefully inadequate. I would say 10% would be, I mean, I don't think there's a particular figure, but Israel is actually much less threatened than Taiwan. There's no great power that's lusting after Israel. 예. 이스라엘은 방어하기가 어려운 평지고 사실은 뭐 산이 많지 좀 있지만 대만은 위에 그 조그만 섬에 제일 높은 데가 3,000m가 넘잖아요. 그리고 대만 인구는 이스라엘의 2.5배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뭐 한 150에서 200km의 바닷길이 막고 있는 천혜의 방어 진지거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막 10% 써라 이런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저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앞으로 그보다 더한 자리에 갈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 진영 전체가 그냥 말을 좀 막 해. 이 사람 굉장히 브라이트한 사람인데도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트럼프 증상을 다 물려받은 것 같아. 참 안 됐어요. 저래 가지고 되겠나 일이? 그럼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요새 언론들 뭐 트럼프가 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한미동맹 끄떡없어요. 트럼프도 못 흔들어요. 일단 한국은 파워가 세요. 경제 파트너십이지. 한국이랑 미국이 진짜 원수 되면 한국은 중국이랑 붙는 수 있어요. 이거. 미국 박살나는 거죠. 한국도 박살나지만. 그 다음에 K 무기 자체가 레버리지야. 부득부득 우기고서 미국이 마음에 안 들고 미국이 꺼림직하게 생각하는데 자꾸 팔면 어떡할 건데. 그 다음에 한국이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주한미군 흔들라 그러다가 못 흔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한미일 삼각체제에서 밝혀졌지만 이 일본 같은 나라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심각한 엉거주춤 뺀질이 근성의 나라거든. 그래서 미국 말을 요런 명분으로 안 듣고 저런 명분으로 안 듣고 계속 빠져나가는 그 실의성질의 원칙에 따라서 뭘 해볼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 자유대회는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조직이 없다. 그래서 미국이 인터페이스할 방법이 시원치가 않다. 그 다음에 일본은 중거리 타격 능력을 안 가질라 그런다. 일본 예를 들어서 그래서 호위함 구축함 쪽에 보면 수직 발사관들이 많이 없잖아. 심지어 배도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완성시킨 중거리 타격 능력 그거 미군 부대 갖다 놓지 마세요. 갖다 놓지 마세요. 이러고 얘기하는 애들이야. 그런데 그 일본을 한국을 끌어당겨 갖고 한국을 키워주니까 일본이 그냥 죽상을 쓰고 따라오잖아. 꾸역꾸역.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독일, 프랑스가 정신 차리게 된 직접적 계기가 뭐예요? 동유럽에 한국 무기 치고 들어가서 그쪽에서 야 너희 만든 무기 별거 없네. 우리 그냥 저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이랑 손잡고 할게. 그랬더니 이제 말하자면 동고에 숯불이 박힌 거 아닙니까? 또 마찬가지로 중동 요리 파트너지. 중동이 만약에 지금 많이 머리 꼬여가지고 중국제 무기, 러시아제 무기 살면서 안보를 중심으로 확 가까워져 가버리면 미국이나 유럽이 얼마나 골아프겠어요. 동남아 남부 제일도련이죠. 대만 카오슝에서 시작하는 거. 그거 또 남중국해 전장이죠. 이 동남아 요리 파트너죠. 인도 요리 파트너고. 한국 파워가 만만치 않아요. 트럼프도 감히 못 깨겨. 이런 상황을 외교 국방 정보 계통의 전문가들과 상하원 의원 중 상당수가 알아요. 이미. 트럼프가 겉으로는 중대기 일진화법 쓰고 조폭화법 쓰지만 또 트럼프가 노는 꼴이 사가지 없는 강남 파퓰리스트 같이 놀지만 트럼프가 그 사람 얼마나 영악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정 알지. 그래서 한미동맹은 트럼프도 못 흔듭니다. 제가 보기엔 못 흔들어요. 트럼프는 이제 다른 문제죠. 유럽이나 이제 세계를 다 이제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한국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오죠. 한미동맹 자체 1대1 관계에서의 부담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건 확실해요. 고립된 도라 이미지 2월 10일과 같은 그거에 갖고는 당선 곤란합니다. 지금 벌써 공화당 내용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공화당 상원과 하원이 대립하게 생겼는데 지금 이미 하원에서 외교 국방 정보 소위원장 이게 다 공화당 계열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거 하원에서 이거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칼을 뽑았어요. 이게 뭐냐면 하원 의장을 날리는데 그때 케빈 맥카시 날리면서 케빈 맥카시를 공화당 하원 의장 만들 때 공화당 내부 규칙인가 뭔가를 하원 규칙인가를 잘못 정해가지고 의원 4명만 튀어나오면 하원 의장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중요한 소위원회 위원장들 3명의 칼을 뽑았으니까 지금 공화당 출신의 하원 의장 보고 너 이거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하원 의장 자리 내려놔. 이 메시지 나간 거예요, 지금 이거.
그 하나 내용 심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저렇게 고립된 도라이 같은 연출을 자꾸 하면 지지 기반 중에 20% 안팎이 증발합니다. 지금 여론조사하면 이 사단 벌어지기 전에 20%였는데 지금은 한 25%, 23%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공화당 지지 기반 중에 그 중산층, 고학력자, 고소득자가 그런 판인데 중간층, 부동층, 이른바 인디펜던스라고 불리는 데들 거기서 외면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그 당선하기 어렵죠, 본선 가서. 거기다가 조 바이든 뭐 늙어서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 언론들 보면 그러는데 그 수를 몰라서요. 저도 민주당 안 좋아하고요. 그 4대 말살 해체주의가 기겁을 하지만 민주당이 그 희한한 그 꼼수가 있어요. 조 바이든의 해리 트루만이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아? 프랭클린 루스벨트요. 1940년 11월 선거 이기고 나서 이듬해 4월에 숨졌습니다. 만 150일 못 채우고 숨졌어요. 4월 초에 숨졌으니까. 바이든을 명목상 후보로 내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앤서니 블링켄 국무장관 얼굴이 알려져 있고 신망이 있어야 되니까 해리 트루만은 그 당시에 상원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사람이 차분하고 관리형인 인간이야. 그걸 옆에 딱 붙였다고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옆에. 그러니까 루스벨트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부통령을 그런 사람으로 붙인 거지. 그러면 바이든 옆에 만약에 앤서니 블링켄 같이 합리적이고 굉장히 그 똑부러지게 영민한 사람이 부통령으로 돼서 바이든은 뭐 외빈 접대한다 그러고 잘 안 나온다 그러고 뭐 연설 많이 안 다니고 블링켄이 연설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판 달라져요. 그 조선일보 그 여기자가 뭐 그 당시에 그랬지. 그 저기 뭐야 저기 카말라 해리스 그 참 그 지저분한 여잔데 지금 부통령. 청바지 입은 뒤태조차 아름다우신 그녀. 이렇게 카말라 해리스 띄워준다고. 조선일보 그런 글 쓰지 마세요. 뭐 황색신문도 아니고. 그 내 식으로 좀 험하게 표현하면 청바지 입은 엉덩이 선이 섹시한 그녀 그거구만. 아,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 여기자님도 그렇게 그 성희롱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요즘 여자 중에 레즈비언도 많으니까 여자가 여자 성희롱하면 성희롱 아닌가? 그런 오해 왜 받아요, 기자님? 멀쩡한 여기자님께서 억울하시잖아. 그런 오해 받으면. 조선일보는 성희롱을 기사라고 쓰는 그런 신문이 되는 거고. 아, 조선일보 왜 그러시나? 예. 이번에는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조선일보. 예, 창피합니다. 예. 그래도 민족 정론지 정통 보수지인데. 자, 여기서 이제 니케일리 게임이 이제 나오지. 저는 이거 잘 몰라요. 미국 제도 잘 몰라서 조사하다 말았어. 아이, 내가 무슨 미국 정치에 이런 제도까지 하냐. 제도적으로 프라이머리 코커스 판사가 결정 나고도 끝까지 뛸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슈퍼 튜스데이 뭐 3월 초에 그거 지나고 나면 그때 결정된 그거 해보니까 이미 트럼프가 과반을 넘겼어. 근데 니케일리가 사퇴 안 하고 계속 뛰어. 이거 가능하냐 제도적으로. 제가 보기엔 가능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르게 틀릴 수 있으니까 틀리면 지적해 주세요. 맞으면 맞다고 확인해 주시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제가 짐작하는 이유는 이 그 프라이머리 코커스에서 그 뽑힌 선출인단이 법률적으로는 꼭 그 사람 찍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찍어 신의 성질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뛸 수 있다는 얘기지. 열세인 후보도. 그게 제 질문 1이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뛸 경우 프라이머리 코커스 판사가 결정 나고도 니케일리한테 돈이 들어올까? 지금 미국 정치는 어마무시한 돈이 쓰이잖아요. 뭐 몇 억 달러 이렇게 쓰이니까. 전 돈이 들어온다고 봐요. 그래서 니케일리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아마 끝까지 갈 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니케일리는 지금 노림수가 뭐냐면 선거 이후에 공화당을 수습하겠다가 노림수일 거예요. 선거 이후에 공화당. 최소한.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공화당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후원금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공화당 후보가 안 될 수도 있어. 네가 본선에 못 나갈 수도 있어. 이거 알면서도 그래 너 다녀. 그러면서 선거 이후에 지금 공화당이 내부가 갈갈이 찢겨가고 있는데 선거 후에 누군가는 수습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그 판 좀 깔아라 미리.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재밌는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질문 1, 2에 대해서 저도 확답을 몰라요. 미국 정치 아시는 분은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미국은 이제 2016년 이후 미국 정치 문화의 거대한 실험이죠. 이 클린턴 오바마는 친중 타락 글로벌리즘의 실질적 네오콘. 그러니까 네오콘을 표방은 안 했지만 네오콘이랑 같이 짝짝꿍 많이 했죠. 그리고 4대 말살 해체주의. 4대 말살 이제 해체주의라는 거는 GHIV니까 남녀 성구법 말살, 역사 말살, 진실 존중 말살, 가치 판단 말살. 아들 부시는 친중 타락 글로벌리즘은 같은데 이 사람은 이제 네오콘의 아주 전도사죠. 네, 이라크 전쟁 일으키고 아프간 침공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도덕적 보수주의죠. 그러면 뭐 결국 친중 타락 글로벌리즘이라는 건 같은 거야. 트럼프 일기는 뭐냐면 반중 고립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도덕적 보수주의 패키지예요. 이걸 가지고 트럼프가 기습적으로 대통령을 먹은 거야. 지금 이걸 고스란히 다시 하고 있다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미 2016년 대비 2024년은 8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 8년이 보통 8년이 아니에요. 수십 년일 것 같대. 근데 일기 거를 그냥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요. 바이든은 뭐냐면요. 반중 가치 지향 글로벌리즘인데 민주당이 워낙 내부가 망가져 있어서 그 4대 말살 해체주의는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그 내부라는 거예요. 도덕의 관념에서는. 도덕적 기준의 관념에서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반중 가치 지향 글로벌리즘으로 세팅을 요건 제대로 세팅했다고요. 그럼 이제 화두는 그거지. 반중 가치 지향 글로벌리즘이 민주공화 양당의 공통지향점이 될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내용을 겪고 나면. 그러면 민주당의 4대 말살 해체주의가 완화될 수 있을까? 그거는 그러니까 50% yes, 50% no예요. 만약에 저의 가설이 맞다면 완화된다고 봐요. 저는 이 4대 말살 해체주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된 데는 돈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월가에 혹은 그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 같은 그런 그 친중 타락 글로벌리즘 쪽에서 주권국가 자유공화국의 이 기풍을 약화시키면 우리 돈을 가진 글로벌 슈퍼 초초 엘리트들이 권력을 주물럭거리기 편하다. 이런 그 음모적 계산이 이심전심으로 깔려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데 요새 이제 그 사람들이 뒤로 좀 뺐거든. 그래서 월가의 음모적 의도 때문에 4대 말살 해체주의가 그렇게 기승을 부렸다라는 가설이 맞고 요새 그 사람들이 좀 뒤로 뺐다라는 저의 가설이 맞다면 민주당의 4대 말살 해체주의도 좀 완화될 소지가 있다. 이번에 국경 딜 치는 거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져요. 이번에 국경 딜은 공화당도 거의 트럼프 때문에 결국 통과 못 되고 원조만 따로 통과된 건데 공화당도 감격할 만한 딜 내용이었다고들 평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